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감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이완우 제주지검 검사를 공개 저격한 것에 대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검사들 내부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다면서 소위 검란의 조짐도 엿보인다는 반응까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들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국민들이 느끼는 개혁 대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일개 평검사들에게 소위 좌표를 찍고 공격명령을 내리고 있는 건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정말 개혁 대상이고 무엇이 진짜 불편한 진실일까요? 진짜 불편한 진실은 추미애 장관이 아직도 법무부 장관에 앉아있다는 건 아닌가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만한 진실을 왜 이분들은 자꾸 호도하려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추장관과 검사들의 기싸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가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한마디로 검사들이 추장관과 같이 비검사 출신 장관들에게 선택적으로 반발한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요. 조 전 장관은 일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2013년과 2015년에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조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 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 왜 하나도 없냐,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란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트집잡기식 공격에 나섰습니다. 진짜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건 쟤들도 잘못했는데 왜 쟤들만은 아무 말도 안 해라는 식의 떼쓰기로밖에 안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겁니까? 여기에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선 반발하긴커녕 대선배 지도 편달이라고 공손히 받아들였다.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인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하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는 무엇인가요? 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추 장관이 이완우 검사를 저격한 듯한 글을 올리자 검사들 230여 명이 나도 커밍아웃 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 2%에 올리며 집단 반발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어느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보복했다고 천명한 적이 있나요? 조국 장관님? 도대체 어떻게 이 글을 읽고 문맥을 파악해야 지금 검사들의 행태가 선택적 반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에 한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무시무시한 위협이다. 과거의 잘못된 선례를 언급하며 이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냥 시킨 대로나 하라며 협박하라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우려했고, 한 현직 검사 역시 커밍아웃 좋고요라고 한 게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공식적 지휘냐고 조 장관의 망언을 비판하는 등 조 장관은 괜히 비난 여론만 더 키워서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안 그래도 지금 범죄 피의자로 재판 중인 분께서 이런 말 하시니까 진짜 가소롭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조국 장관께서는 이제 그만 입 좀 닫고 자기 재판이나 집중하신 게 그나마 국민들에게 덜 미움받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국민들 혈압을 오르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야당은 아무 일도 못한 상황에서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석학인 최장직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 말이 매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한 명의 정치인도 용인 못하는 게 오늘날 민주당이다. 보수정당은 반대로 여러 파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공수처 설치법 등에서 당론에 반대하고 소신을 지켰지만 끝내 민주당에서 당한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한 동시에 보수정당의 재건을 위한 방법으로 다양성을 주문한 것입니다. 저 역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만큼 최 교수의 이런 지적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 교수는 국내 정치는
민주화 이후 보수,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을 진행됐는데 최근엔 보수 정당이 괴멸됐다고 말하면서 보수 정당의 괴멸 시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촛불 시위를 꼽았습니다. 촛불 시위 이후 민주당으로 대표된 진보는 국가주의, 민중주의,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결합한 민중주의적 민족주의로 우리 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한 반면 보수는 영향력을 대부분 상실했다고 말한 최 교수는 그 결과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팽창돼 시민사회 자율성은 매우 축소됐다며 우리 사회가 단원주의로 퇴행했다고 현 정부하에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보 정부가 성립 운영되는데 시민운동이 동원되면서 시민운동에 대한 지지와 정부로부터의 혜택이란 구조 속에 국가에 흡수됐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지금 시민단체들 상당수가 지금 정권과 매우 강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 때문에 다원주의가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교수는 다원주의가 없는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언론의 자유 및 비판, 자유로운 의견이 허용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보수정당의 재건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역사적 기회를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기회는 바로 자유주의다. 과거 냉전을 세운 보수가 수용하지 못했고 현재는 진보 세력이 벌인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남북관계, 노사관계, 경제 등 다방면에서 퇴행하고 있는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가치를 보수 진영이 무기로 삼아야 다시금 재건할 수 있다는 게 최장직 교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수정당이 해야 할 일이 첫 번째로 대북관을 남북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으로 바꿔야 하고, 두 번째로 냉전 시대처럼 한미관계에만 매달려서는 안보를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속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대변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최 교수가 한 말은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맞습니다. 당장 추미애, 조국 장관 역시 소위 검찰개혁이란 말도 안 되는 대의를 내세워 다양한 의견을 깔아뭉개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장직 교수의 고언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국, 추미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최장직 교수의 주장대로 자유주의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리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